EU 공동채무 논쟁 재점화. 유로본드, 독일의 부담인가 유럽의 돌파구인가.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이후의 공동채무 발행, 이른바 유로본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쟁 심화, 방위비 증액 압박, 에너지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더 강한 유럽을 위한 재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독일 정부는 공동채무가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벨기에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는 유럽의 경쟁력 강화였습니다. 독일과 유럽 경제의 둔화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실적 부진이 거론되는 가운데 프랑스는 유로본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독일은 공동책임이 재정 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로본드란 무엇인가? 유로본드는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EU 집행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은 EU 예산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미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EU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조달 과정에서 사실상 공동채무가 활용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채무의 범위입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한시적 채권 발행인지 아니면 회원국의 국가부채 상당 부분을 공동으로 보증하는 구조로 확대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클레멘스 퓨에스트 IF 인스티튜트 소장은 국가부채 전반에 대한 공동책임은 재정 규율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개별 프로젝트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가부채의 공동화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ECB 그리고 이탈리아의 찬성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방위산업, 첨단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 유럽 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는 유럽은 구조적으로 과소투자 상태에 있다며 공동채무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드라기 역시 유럽의 미래 프로젝트를 위해 공동채권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현 ECB 총재 라가르데는 유럽 차원의 세이프 에셋, 즉 매우 안전한 공동채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탈리아 총리 멜론도 원칙적으로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일부 지지가 있는데, 나겔 도이체 분데스방크 총재는 특정 조건 하에서 공동채무 논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 정부와 경제학자들의 반대 논리.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공동채무가 독일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EU 내에서 가장 낮은 차입 비용을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로 공동채무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네만 GW 연구원은 현재 유로존 국가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미 상당히 수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독일은 약 2%대 후반, 프랑스는 3%대 초반, 그리스도 3%대 초중반 수준으로 과거 재정위기 시기와 달리 금리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위기 대응 수단으로 오이로파시어, 슈타빌리테츠 메가니스무스 ESM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ESM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회원국의 조건부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로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 반대론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개념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입니다. 공동채무가 도입되면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이 구조개혁이나 긴축 노력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클레멘스 퓨에스트 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부채를 공동화하려면 재정 규율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 의회 예산권을 사실상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위기 대응 수단인가, 상설 제도인가? 찬성론자들은 유로본드가 유럽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공동 프로젝트나 대규모 에너지 전환 투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초국가적 과제에는 공동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반대로는 유로본드가 일시적 위기 대응 수단에 머물러야 하며 EU 재정 구조의 상설적 요소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본드 논쟁은 단순한 금융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EU가 재정통합이라는 더 깊은 통합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 주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철학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유럽이 직면한 안보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공동채무 논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독일이 끝까지 반대 기조를 유지할지 혹은 조건부 타협안을 모색할지에 따라 EU의 재정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